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사를 만드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좀 그 분사문에서 확장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다시 자 한번 보자. 자, 조금만 더 정리 좀 하고 그 다음 차례로 나갈게요. 분사구 또는 분사나 분사구, 그리고 우리가 분사구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모양으로 보면, 모양 상태로 보면, 자, 분사로 시작하는 단어 한 개이거나 분사 뒤에 단어들이 만나서 단어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그러니까 분사나 분사구는 모양이 분사로 시작하는 단어 한 개이거나 단어들이거나. 자, 그러면 분사구문은 뭐냐? 똑같아요. 모양은 분사로, 다시, 아이고 쉽지 않아. 야, 칠판을 바꾸려는데 귀찮아가지고 그 귀찮음에 대한 피가 큰데. 다시. 자, 분사구문 할 때, 자, 똑같습니다. 모양은 분사로 시작하는 단어나 단어들인데, 그러면 위와 아래가 다른 게 없잖아요. 모양으로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ing 또는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뒤에 이렇게 단어나 단어들 또는 뭐 문장도 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오는 구조. 왜 나 지금 다시, 옷을 또 잘못, 다시 찍을게요. 분사구는 이런 거죠. ing나 또는 pp, 그리고 그 뒤에 단어나 단어들 또는 단어나 단어들, 이거마저도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분사나 분사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나 마이크를 켜니까 또 제가 또, 그러나 여기에서 차이점은, 요 모양은 이렇습니다만 결국 단어나 단어들입니다만은 얘한테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단어들이나 단어나 단어들이 아니고, 다시 모양처럼 단어나 단어들이 아니고, 내용은 바로 문장의 의미다라는 거야. 문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에서 끝나지만 얘는 분사구 다음에 뭐가 있다? 끄트머리에 문, 이렇게 문이라는 게 바로 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건 단어들인데 똑같은 모양이에요. 즉 위에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쉼표 찍히더니 문장이 이렇게 오고, 쉼표가 찍히더니 문장이 오는 바로 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사구문 배웠잖아. 문장, 접속사 문장, 쉼표 문장. 바로 이 복문, 이런 복문이라 하면 문장이 두 개죠. 뭐 종속절이 있으면, 그리고 주절이 이렇게 있는 거죠.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상관없는데, 이게 문장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문장이 두 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단문으로 바꿔라 라는 건 문장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는 단어들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두 개의 문장 중에는 항상 주절과 종속절이 있어야 되는데 주절이 몇 번이냐? 1번과 2번 중에 몇 번이 주절이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보면 2번. 얘가 주절이죠. 이 주절이 살아있는 겁니다. 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되고요. 그치? 그러면 요 종속절, 이 종속절이 뭐가 된다? 단어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주절은 그대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문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장 하나밖에 없는 단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들이 문제인데 이 종속절이 가지고 있는 품사의 성질을 얘도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접속사가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종속 접속사이면서 부사절을 만드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because, when, if, although 뭐 이런 것들 as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속절 자체가 바로 부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부사절이었다면 이렇게 단어들로 바뀐다라고 해서 품사의 성질은 바뀌진 않을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이 단어들은 부사구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모양이 분명히 단어들이잖아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 종속절을 그대로, 즉 부사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똑같다고 하지만은 이 모양을 얘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역할과 품사의 성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느낌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분사구문을 배워야 되는 이유였던 거야. 왜? 단어들로 보이는데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종속절로 받아들여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 분사구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분사구문 지난번에 내가 물었죠. 분사구문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학원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그 분사구문과 선생님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분사구문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사람들은 못 믿을 테니까. 내가 지금 다른 차원의 분사구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네. 정말로요?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너가 이제까지 또는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분사구문과 관련해서 나는 계속 사람들에게 이해하거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나는. 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나요? 아니면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이러면 또 당신이 그럼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대로 질문을 그대로 던지는데 그러면 다른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럴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진짜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의 생각을 한 번만 얘기해 줘 볼래요? 어떠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세밀하게 얘기할 수 없나?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사에 관련해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품사적 차이만 다른가요? 아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복문에 관련해서 설명도 안 주셨고. 그래요?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더 이야기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너 튜브를 보면 분사구문 찌면 아마 아주 많은 영상들이 뜰 거니까 그 영상들과 이 설명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뭐 이런 학생들의 판단이나 생각보다도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사나 분사구는 그럼 무엇 하는 거냐도 우리가 배웠죠. 바로 어떤 역할이었느냐면 이렇게 분사 하나가 오던 분사구 단어들이 오던 간에 이것의 역할은 문장에서 형용사나 형용사구, 즉 단어들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사 이전에 형용사가 과연 또는 형용사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역할을 분사나 분사구가 그대로 이제 받아서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분사구는 잠시 내려놓고 형용사나 형용사구가 하는 역할이 몇 가지인가를 질문할 겁니다. 자, 몇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두 가지죠. 바로 명사 꾸미기, 그 다음에 보어의 핵심어로서의 역할. 보통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또 풀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치원스러운 문장 같습니다만은 성분이 무려 3개나 있는 거죠. 주어, 서술어, 그리고 얘가 주격 보어였던 거고요. 그때 단어 1개가 들어와서 보어를 만들었는데 그 1개의 단어가 품사가 바로 뭐였다? 형용사였던 거죠. 보어는 형용사의 성질 또는 형용사나 형용사 구까지는 가능하죠. 왜? 형용사절은 왜 안 된다? 명사를 꾸미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할로는 안 된다. 즉 보어의 핵심어로서의 역할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라고 소리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기능은 얘가 아니라 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주어, 서술어, 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역할은 바로 요 기능이죠. 즉 보어의 핵심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대신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능은 바로 이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은 She is a beautiful girl 이렇게 했다고 치면 자, 형식은 둘 다 똑같이 이 형식이고 그래서 얘가 보어가 됐는데 자, 3개의 단어가 들어왔죠. 이거 관사, 부정관사, 얘 형용사, 그 다음에 얘 명사. 즉 보어가 3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명사였던 거죠. 그럼 얘는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어는 명사가 주인공인 명사구였던 거죠. 얘는 형용사가 한 단어로 보어를 만들고 여기는 명사구가 보어 3단어로 보어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갈린 걸 확인합니다. 오로지 얘는 명사를 꾸미는 기능으로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얘는 생략해도 아무런 문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렇게 형용사 한 단어로 보어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면 얘를 생략하는 순간 문장은 비문, 문장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어의 핵심어란 이 말 뜻은 뭐냐? 바로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다야.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는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능을 하고 있는 형용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익숙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인종, 언어와 상관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사나 분사구를 배운다라고 하면 결국 형용사의 이 2가지 역할을 분사가 하기 때문에 결국 분사를 통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함께 이해할 수도 있게 되더라. 왜? 이 기능 아니면 이 기능을 할 테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분사로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상태는 결국 명사 꾸미기로서의 분사의 역할일 때가 가장 우리가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기능, 분사가 명사 꾸미는 기능으로서의 모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되니?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꾸미게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명사 꾸미기를 한다는 말은 결국 꾸미는 방향이 문제가 됩니다. 꾸미는 방향. 우리나라 말에서는 오로지 앞에서 뒤로밖에는 꾸미지 않습니다. 즉 단어나 단어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용사가 무조건 앞에서 뒤로 오죠. 아름다운 꽃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름다운 단어 하나죠, 우리말로.
그래도 앞에서 뒤로 오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영어든 우리말이든 다른 나라 언어도 똑같아요. 우리말의 또 다른 패턴 한번 볼게요. 철수가 나에게 건네어 준 꽃. 그러면 철수서부터 시작해서 꽃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그러나 주인공은 꽃이잖아. 그럼 봐봐. 아름다운 꽃이나 철수가 나에게 건네어 준 얼마나 길어. 그래도 앞에서 뒤로 꾸밉니다. 그러나 영어라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영어라면 무조건 beautiful flower, beautiful sky, beautiful river, beautiful person처럼 무조건 앞에서 뒤로 가는데, 그치? 띵류 명사는 또 안 돼요. 요 약속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 그러면은 당연히 cold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 띵류 명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something cold. 그래서 special something 안 돼요.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것만 예외인 거지. 이 예외를 일반적인 룰에다가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예외란 99.999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0.00001이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걔가 예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극소수일 때만 예외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5대 5면 얘를 예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뭘부터 배워야 돼? 99.999를 먼저 배우고 그 상태에서 얘가 왜 비정상적인가?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띵류 명사는 일단 예외로 치자. 그러면 일반적인 명사 상황이면 무조건 형용사 한 단어면 무조건 앞에서 뒤로 간다. 그리고 문제는 영어는 한 단어가 아닌 상태, 즉 단어들 또는 문장이 형용사의 성질을 갖게 되는 순간, 즉 형용사 구 또는 형용사 절. 영어 문법에 하나밖에 없어요. 형용사절은 관계사절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우리 언어에서는 앞으로 뒤로 가는 이 어순이 아니라, 어순이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꾸미기 방향이 아니라, 어순이 아니죠. 꾸미기 방향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꾸미러 가는 요 꾸미기 방향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영어라는 언어는 다 이렇다. 뒤에서 앞으로 꾸미게 된다. 이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암기적인 문법은 그건 죽어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활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법칙을 배운다라는 거고, 법칙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그게 법칙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우리가 사칙연산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칙연산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였던 거지. 그리고 그걸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원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자잘자잘한 것에 대한 그런 파생된 걸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그 원리 상황에서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파생의 상태,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파생된 것들을 일부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암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암기하는 것과 영문도 모르고 그냥 외웠잖아요. 그냥 문법은 외우는 거야 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건 문법이 아니다. 법칙을 배우는데 어떻게 암기가 먼저 해야 되냐. 이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올 게 일부 암기가 필요했던 거다 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형용사라는 단어 하나만 벗어나면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좀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웬만하면 어려운 말을 다 없애는데 후위 수식이라고 그래요. 후위가 뭐냐면 뒤를 후라고 하잖아요. 위 자리야.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후위 수식, 뭐 점위 수식 이러니까 막 어려운 말처럼 느끼는데 아니야.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있어 보이려는 문법으로 강의를 하지? 조금 쉽게 해주면 안 되나? 하다못해 세종대왕님도 나란 말싸미 뒹기게 달아. 중국과 다르지 않고 그거 안타까우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 만들어준, 아니 세종대왕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먹물들이 거꾸로 가냔 말이야. 학생들 이해를 못하는 표현을 좀 하지 말라고, 이름 좀 짓지 말라고요. 제발. 왜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름을 왜 자꾸 만드냔 말이에요. 왜 앞에서 뒤로 꾸민다. 그걸 가지고 왜 수식, 이게 어려운 말 쓰지 말자고요. 좀 세종대왕님이 저 땅에 계시다가 지금 저 무덤에 계시다가 지금 환해로 오신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쉬운 말로 하자고요.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표현. 앞에서 뒤로 꾸민다.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뭐 한정사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름 좀 쉬운 걸로 하자고요.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건 분사나 분사구가 형용사나 형용사구처럼 명사를 꾸미는 기능으로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나 분사절은 없어요. 분사절은 없는 거예요. 왜냐? 분사가 이미 벌써 뭐야, 단어들로 만들어진 모양을 갖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뭘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어. 왜? 분사가 자체가 이미 분사로 만들어진 단어들인데 어떻게 문장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죠.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또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죠. 문장이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왔을 때도. 그랬을 때도 우리는 생긴 건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단어들이니까 분사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분사구. 그런데 이게 이 문장을 대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분사구가 끝나지 말고 문을 붙여서 이 분리를 좀 시키자. 분사나 분사구와 분사구문을 분리시키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명형부 중에 딱 하나의 품사의 성질밖에 없어요. 부사의 성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사절입니다. 이 부사절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사구로 바뀌었다. 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부사절이 부사구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또한 이거의 또 더 큰 이름은 준동사 뒤에 구가 왔으니까 준동사 구 이러면 되겠죠. 자, 준동사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준동사는 우리 투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가 있지요. 그러면 준동사는 뭡니까? 동사의 성질, 동사나 동사구의 이하의 성질을 분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동사를 명으로, 동사를 형으로, 동사를 이렇게 부의 성질로 바꾸어버릴 때 만들어진 모양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였다라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세 가지의 용법, 쓰임이 있다. 역할을 맡긴다라는 건데 명사의 역할로 맡긴다고 그래서 명사적 용법, 이번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해서 형용사적 용법, 부사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분사의 경우에는 이런 용법으로 분류를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분사나 분사구와 그리고 분사 구문으로 따로 이름을 불릴 수밖에 없더라. 그래야 구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분사나 분사구로 분류를 해보면 재미난 패턴 하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영어 문법이 얼마나 깔맞춤을 잘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게요. 동사를 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두 가지. 투부정사의 명사정법과 동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나 동사구가 되겠죠.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두 가지. 자,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과 분사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를 부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또 두 가지. 투부정사의 부사정법과 분사 구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분사 구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무조건 부사절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 문장 and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when 문장 because, 문장 when, 문장 if 문장 처와 똑같은 구성을 갖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and or but 등위 접속사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종속 접속사였던 when, even if, 그 다음에 뭐 although, though, 뭐 이런 것들, when, because 이런 애들은 앞쪽으로 가고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로 만들어진 분사 구문에는 사실은 품사적 성질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대등한 문장에서 문장 자체가 품사의 성질을 띨 수가 없거든. 문장 그냥 문장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사 구문 이렇게 하면 대표성을 누가 줄 거냐?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가운데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사절에서 등위 접속사가 두 가지 형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제 종속 접속사가 두 가지. 다시 컷. 아, 어디서 잘라야 돼? 접속사 문장 쉼표 문장 또는 문장 접속사 문장 이 양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가 하나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분사 구문과 함께 다루었을 때 누구에게 대표성을 줄 거냐는 바로 당연하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게서 대표성을 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판단컨대 분사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무조건 얘는 부사절에 아니고서는 앞쪽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분사 구문은 당연히 부사구의 역할로 지금 이런 모습의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한 2시간 가까이를 분사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운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어느 정도 저와 설명의 방법이나 이해가 서로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처음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이해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다 잘 해두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파생되는 아주 중요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첫걸음 한 겁니다. 이 분사 구문은 지금 상태의 분사 구문이란 이제 막 첫걸음 갓난아기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처음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 상태인 거지. 이걸 가지고 저 분사 구문 다 배웠어요. 분사 구문 알아요. 그러면 어떡하니 너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분사 구문에서 끝난 게 아님을 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접속사 문장, 쉼표 문장 또는 문장, 접속사 문장 이 문장 구조를 단문으로 각각 만들어 볼게요. 얘가 단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ing나 pp 분사구문 만드는 건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관련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술어가 바로 이렇게 요 정동사잖아요. 이 정동사가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분사 즉 준동사로 바뀌고 얘가 이 1형식부터 5형식 동사로서 형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성분으로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서술어라 부르는데 서술어의 주인공이 되는 단어가 단어 한 개이면 걔는 진짜 동사 즉 정동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동사가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또 얘를 본동사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형식을 결정할 거란 말이야. 형식을 즉 1형식부터 5형식의 형식을 결정하면 요 뒤에 모습들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는 목적어, 목적격보어 또는 보어 또는 뭐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형식이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단어들이 나왔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부사의 성질을 가지는 단어나 단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쉽든 좋든. 그러니까 결국 문장을 이해하는 건 얘를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형식에 따라 또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잘 보세요.
나는 그냥 이거 빵빵빵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나머지 이 형식에 맞는 성분들이 사실은 그대로 뒤따라 오겠죠. 여기서는 단어들로 우리끼리 약속은 이게 단어들의 표시입니다만 사실은 얘가 문장 속에 문장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서술어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냥 문장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 수를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빵빵빵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걸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자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구조죠. 이 구조에서 얘네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대로 살아있을 테니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ing라든가 여기에서 pp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고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름하여 우리는 분사 구문 그리고 여기를 복문, 여기를 단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문을 단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무엇과 결합이 될 거냐면 쉼표들을 만나게 됩니다. 쉼표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요거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설명했니? 1번 했다? 2번 안 했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했어요?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난다 1번 안 난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뭐죠? 쉼표는 배웠는데 이게 지금 쉼표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두 개가 들어왔잖아요. 구간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렇지. 이게 자 안으로 전체 큰 문장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삽입 어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때 어구란 말의 뜻을 안다 1번 모른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뭐죠? 그리고요. 오케이 맞아요. 그쵸? 이 어구란 말은 단어 한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 2개 이상 제한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무한대의 단어들 그 다음 문장 이 세 가지 모두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어구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 하나 단어들 문장이 이 전체 문장 안에 쉼표와 쉼표 속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이제 결국은 이건 모양으로서의 정의였다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품사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즉 단어 하나 단어들 문장이 이번에는 품사적으로 명의 성질일 수도 있고 형의 성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의 성질일 수도 있더라. 즉 여기에 단어나 단어들 문장이 들어갔는데 걔가 명사의 성질일 수도 있고 형용사의 성질일 수도 있고 부사의 성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얘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이 어디를 향해 다시 컷. 선생님이 어디를 향해 가려고 하느냐면 이 분사 구문을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분사 구문을 얘기하다 말고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삽입 어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바로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바로 이 복문 상태의 상황에서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삽입 어구를 이용해서 이 똑같은 복문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흔한 패턴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면 이 상태에서
문장 하나가 문장 속으로도 삽입 어구로 들어간다면 그럼 이 본문이 단문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될까요? 얘도 되겠죠. 이해되는 거 같니? 즉 조금 있다가 요거와 관련한 얘네와 삽입 어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요 분사구문, 우리의 목적은 분사구문이었으니까 분사구문을 이 삽입 어구와 연동을 해서 또 한 번의 모양의 변화,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해 되겠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뭘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좋은 거 없나? 지금 이 구조든 아무 구조나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구조 한번 해볼까요? The students can't go there because they know the fact. 잘리나? 안 잘렸다. 자, 이런 문장을 보면, 자, 문장, because 문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they하고 the students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순서 바꿀 수 있다 1번, 없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없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이지만 얘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인칭 대명사란 뭔가를 지시하는 성질도 함께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명사와 인칭 대명사든 지시 대명사든 대명사가 온다는 얘기는 진짜 명사가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인칭 대명사든 지시 대명사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 이런 섬세함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요 구조를 썼어요. 그러면 우선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자 중에서도 다시 이 두 개의 구조 중에서 일단 얘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얘는 자연스럽고 똑같은 거죠. 위치만 바꾸면 될 테니까.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기 전에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어쩐지 글씨가 좀 이상했다. 받침이 없었네. 그쵸? 삽입 없고. 너희들 안 답답했어? 나한테 얘기 좀 하지. 그지? 얘기 좀 하세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글씨가 근데 너무 내가 보고도 정말 내가 보고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진짜. 삽입 어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과 2번 속에 2번 중에 이 삽입 어구 속에 들어가야 될 문장은 몇 번일까요? 1번과 2번 중에.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당연히 얘겠죠. 얘는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종속절이라 하며 부사 상당 어구의 의미 속에 원인이지. 그래서 원인 부사절이라 하며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또 접속사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부사 상당 어구에서 첫 번째 조건 얘네가 생략되어도 주절의 문장이 완벽함으로 여기다가 점을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속뜻이 원인에 해당되는 의미로서의 부사 상당 어구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군가가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 문장 대비 그 부분의 중요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 다시 컷. 그러니까 주절과 종속절 이 두 개 문장 속에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장은 결국 종속절일 수밖에 없더라. 그럼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The student 그리고 컴마 찍고
그리고 because they know the fact, 컴마 찍고 can't go there. 이렇게 쓰면 perfect. 자, 이때도 이 마침표로 찍힌 요 상태에서 이 삽입절이 되겠죠. 그리고 품사적으로 보면 부사절이 될 텐데, 자, 단문이냐 복문이냐? 당연히 문장 두 개 있으니까 복문이 되는 거죠. 이해 될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를, 자, 전형적인 그냥 기본적인 모습의 복문 말고도 이렇게 쉼표를 이용한 삽입 어구를 이용한 바로 이런 복문의 형태도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서 내려온 거잖아요. 복문에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얘기하고 싶어? 여기에 문장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이 이제 단어들이 되었는데, 누구? 바로 얘네들이. 그러면은, 자, 단어들이 되었는데, 쟤랑은 못 들어올 거냐?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준비. 여러분이 불러봐. They.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분사구문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 ing 하면 되죠? 자, 시제가 같으니까.